지구 최대의 정글 아마존 열대우림의 크기는 남한 면적의 40배에 달하는데요. 아마존에는 300만 종이 넘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아직 학계에 등록되지 않은 생물들도 수두룩하다고 하죠. 아마존에 사는 부족들은 저마다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설들 중에는 유독 기이하고 이상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들 중 전설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목격되어 논란이 된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1. 마핑과리. 마핑과리는 아마존 깊은 정글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거대 유인원입니다. 원주민들의 목격담을 종합해보면 마핑과리는 2m 정도의 키에 붉고 긴 털을 가졌으며 엄청난 악취를 풍긴다고 하는데요. 얼굴도 털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면 마치 오래된 고목처럼 보인다고 하죠. 마핑과리는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인 디스커버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마존의 생물을 연구한 데이비드 오렌 박사는 소문의 근원지인 아마존으로 가서 직접 마핑과리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했죠. 오렌 박사는 마핑과리가 목격된 지역 인근의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직접 취재했는데요. 나무인 줄 알았던 것이 갑자기 움직여 비틀거리면서 내게 다가왔다. 절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접촉을 한 것도 아닌데 끔찍한 악취가 몸에 그대로 배어서 2달을 고생했다. 원주민들은 마핑과리의 털이 창과 활로도 뚫리지 않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각종 오물과 사체에 범벅이 되어 그대로 굳어버린 억센 털이 마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핑과리는 낮고 음침한 소리로 울부짖는데 그 소리가 평범한 짐승의 울음소리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들으면 온몸이 얼어붙고 극심한 공포감이 느껴지는데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고 하였죠. 오렌 박사는 마핑과리에 대한 기록을 추적하던 중 100년도 더 넘은 기록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아르헨티나의 고생물 학자인 플로렌티노 아메이노 박사가 1890년에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고 총과 칼도 튕겨내는 이상하고 거대한 생물이 발견됐다. 총알도 박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부 조직이 단단한 칼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오렌 박사는 마핑과리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최근에 멸종된 알려지지 않은 짐승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마핑과리가 거대 땅늘보인 메가테리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가테리움은 1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동물입니다. 또한 마핑과리가 목격된 지역은 메가테리움이 주로 서식하는 생태계와 차이도 컸죠. 마핑과리에 대한 전설과 목격담은 아마존에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몸에서 악취를 풍기는 2m 크기의 거대 유인원.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2. 야쿠마마. 야쿠마마는 아마존 원주민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뱀으로 물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어찌나 거대한지 야쿠마마가 지나간 자리는 그대로 강이 되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야쿠마마는 몸 길이가 무려 5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 밑에서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강을 건너기 전 뿔나팔을 불어 야쿠마마에게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렸다고 하죠. 지구상에 현존하는 뱀 중 가장 거대한 종은 그린 아나콘다로 평균 6에서 7m 정도 되는 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쿠마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요. 아마존에 산다는 거대 아나콘다 이야기는 원주민들 사이에서만 돌던 이야기가 아닌 실제 탐험가들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목격담은 영국의 탐험가인 퍼시 포셋이 1907년 아마존에서 목격한 20m 크기의 거대 아나콘다인데요. 사진과 영상은 남아있지 않지만 해당 사건이 사실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포셋의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포셋은 아나콘다의 숨결에서 심한 악취가 났었다고 증언하였는데요. 실제로 아나콘다는 위협을 느꼈을 때 분비샘에서 악취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었죠. 일부 학자들은 아마존 원주민들의 전설과 포셋이 목격했다는 아나콘다가 티타노보아의 잔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타노보아는 신생대 플라이스토세에 살았던 고생물로 지구 역사상 최대 크기의 뱀이라고 하는데요. 그 크기가 무려 15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주민들이 말한 야쿠마마의 크기와는 차이가 있죠. 아나콘다와 같이 큰 뱀은 눈대중으로 그 크기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동물학자 알피우스 베릴은 또아리를 튼 아나콘다의 크기를 맞추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6m부터 20m까지 큰 오차폭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죠. 이에 뉴욕에 위치한 야생동물 보호협회 WCS는 아마존에서 목격된다는 거대 아나콘다가 일종의 돌연변이이며 크기는 과장되었을 확률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티타노보아는 6천만 년 전에 멸종한 종이고 서식지도 아마존과는 동떨어진 장소였기 때문에 거대 아나콘다가 티타노보아일 가능성은 전무하며 그 후손일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하였죠. 하지만 아마존에서 초대형 아나콘다가 목격된다는 소식은 이후에도 꾸준히 들려왔는데요. 영국의 탐험가인 마이크 워너와 그의 아들 그레그 워너가 아마존 정글에서 길이 40m의 아나콘다를 촬영해
영국 언론 리즈번 투데이에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비동물학자 존 다운즈는 거대한 아나콘다로 보이긴 하지만 40m라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의문을 제시했는데요. 40m라는 건 언론 측의 과대 해석이다. 눈으로 가늠해 보았을 때 15에서 2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아나콘다였다.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면 해당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기에 아나콘다 서식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사진과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겠다. 아마존에서 목격된다는 거대 아나콘다 야쿠마마.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3. 데빌모스. 데빌모스는 원주민 사이에서 악마의 나방이라고 불리는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곤충입니다. 1935년 8월 스페인에서 전문 수의사로 활동하던 마드리드는 동물 전문 기자인 자신의 친구 주르주와 함께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아마존의 동물을 주제로 책을 쓰고 싶어하는 주르주를 따라 험난한 모험길에 오른 건데요. 그들은 이틀에 걸쳐 목적지인 원주민 부족 마을로 향했고 기상 조건이 좋아 큰 어려움 없이 마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문명권의 사람과 접촉을 해보았던 해당 부족은 마드리드 일행을 환대해 주었죠. 부족 사람들이 대접한 음식을 먹던 마드리드와 주르주는 자신들이 오기 전 마을에 도착한 다른 일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드리드는 마을의 추장에게 먼저 온 일행의 행방을 물었는데요. 추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마드리드와 주르주를 움막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동양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죠. 그의 상태는 아주 심각해 보였는데요. 초점 없는 눈동자로 계속 헛소리를 내뱉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추장은 그가 악마의 나방에게 물렸다고 했는데요. 추장의 설명에 따른 나방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날개가 투명하고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맑은 날에만 돌아다니는데 태양빛 아래에서 날면 날개가 반짝거리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잘 살피며 걸어야 한다. 가늘고 긴 산란간을 사람의 몸속에 찔러 넣어 알을 낳는데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온몸을 헤집으며 돌아다닌다. 사람의 뇌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며 저 젊은이의 상황도 안타깝지만 그러하다. 마드리드는 수의사였지만 인간도 진찰할 수 있는 의사 면허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을 살려보고자 가지고 있는 물품들로 급하게 응급 처방을 했지만 이미 손을 쓰기에는 많이 늦은 상태였죠. 결국 남자는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이튿날 탐험을 급하게 마친 마드리드와 주르주는 이 사실을 당국의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 관계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장례까지 치러주고 난 뒤였다고 합니다. 주르주는 원주민 추장과 부족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나방의 생김새를 대략적으로 유추했고 나방의 이름을 원주민들이 부르는 말 그대로 해석하여 데빌모스 혹은 이블모스라고 칭했는데요. 사람을 숙주로 삼으며 뇌를 파먹는 나방이 있다는 충격적인 발견에 학계에는 한바탕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아마존은 미지의 생물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매 탐험마다 새로운 동식물들이 발견되고는 했죠. 데빌모스에 대해서 학자들은 충격적이긴 해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형태의 곤충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을 숙주로 삼아 좀비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나방은 그 당시 아마존을 탐사하던 탐험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데빌모스의 실체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드리드의 증언과 비슷해 보이는 나방이 몇 번 목격되기는 했지만 특성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죠. 1935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 나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멸종해버린 고대 곤충의 뿌리일까요? 아직도 오직 깊숙한 어딘가에서 길 잃은 탐험가들을 노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